밤하늘은 분노한 먹물처럼 검었고 빗줄기는 세상을 삼킬 듯이 쏟아져 내렸다. 천둥 소리가 귀청을 찢을 듯 울부짖었고 번개는 번뜩이며 한순간 세상의 모든 추악함을 드러내는 듯했다. 서울 도심의 한 고급 주택가. 웅장한 대문 뒤에 숨겨진 김현우의 저택은 폭풍 속에서도 그 위압적인 존재감을 과시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 안에서는 외부의 폭풍보다 훨씬 더 거세고 잔혹한 인간의 폭풍이 휘몰아치고 있었다. 거실의 화려한 샹들리에 불빛 아래 김현우는 차갑고 날카로운 눈빛으로 아내 이지혜와 세 어린 딸들을 노려보고 있었다. 그의 얼굴은 분노로 일그러져 있었고 손에 들린 서류 뭉치는 거친 숨소리에 따라 위아래로 흔들렸다. 그는 재벌가의 장남으로 태어나 평생을 남자만이 가문의 대를 이을 수 있다는 강박에 시달려왔다. 그의 아버지 또한 그러했고 할아버지도 마찬가지였다. 그의 세상은 오직 아들이라는 단어로만 정의되는 듯했다. 겨우 이런 것들이라고 꼴랑 계집애 셋, 내가 너에게 기대한 게 겨우 이것밖에 안 되는 거였어. 김현우의 목소리는 칼날처럼 날카로웠다. 그는 이지혜를 향해 서류 뭉치를 내던졌다. 서류에는 세 딸의 출생 기록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다. 그는 방금 산부인과에서 정밀 검사를 받고 돌아온 참이었다. 더 이상 아이를 가질 수 없다는 의사의 진단은 그의 세상이 무너지는 듯한 충격으로 다가왔다. 아들을 낳지 못한다는 것은 그의 가문에서 그는 실패작이라는 낙인이 찍히는 것과 같았다. 그의 분노는 이지혜에게 고스란히 향했다. 이지혜는 남편의 냉혹한 시선과 폭언에 몸을 떨었다. 그녀의 얼굴은 핏기 하나 없이 창백했지만 두려움 속에서도 세 딸을 감싸 안으려는 모성애가 그녀의 눈빛에 담겨 있었다. 큰딸 연우는 10살, 둘째 서연은 7살, 막내 지은은 겨우 5살이었다. 세 딸은 엄마의 치마폭에 숨어 아버지의 분노의 찬목소리에 겁에 질려 있었다. 그들의 작은 어깨는 공포에 떨고 있었다. 여보, 제발 우리 아이들에게 이러지 마세요. 이건 제 잘못이지 아이들 잘못이 아니잖아요. 현우 씨. 제발. 이지혜는 무릎을 꿇고 남편에게 애원했다. 그녀의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녀는 김현우를 사랑했다. 그의 완벽한 외모와 재력에 끌려 결혼했지만 그의 차갑고 이기적인 내면을 알게 된 후에도 그녀는 그를 포기하지 않았다. 언젠가는 그의 마음이 변할 것이라고, 따뜻한 가족을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믿었다. 하지만 오늘 그녀의 모든 희망은 산산조각 났다. 잘못 내 잘못이지 네가 부실해서 아들을 못 낳는 거 아니야. 이 지긋지긋한 계집애들만 셋이나 낳고 감히 내 얼굴에 먹칠을 해. 너희들은 우리 가문의 수치야. 이 집에서 당장 나가. 내 집안에 더 이상 수치스러운 존재들은 필요 없어. 김현우는 이지혜의 머리채를 잡고 거칠게 흔들었다. 그의 눈은 광기로 번들거렸다. 아빠, 안 돼요. 엄마 때리지 마세요. 연우가 용감하게 앞으로 나서며 소리쳤다. 그녀의 작은 주먹은 분노에 떨렸다. 서연과 지은도 엄마의 뒤에 숨어 울음을 터뜨렸다. 김현우는 연우의 뺨을 거칠게 후려갈겼다. 연우는 바닥에 쓰러졌고 그녀의 작은 볼에는 붉은 손자국이 선명하게 남았다. 건방진 계집애 내까짓게 감히 어디다 대고 훈계질이야. 당장 내 눈앞에서 사라져. 더 이상 너희들을 내 딸이라고 부르기도 역겹다. 이지혜는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연우에게 달려갔다. 연우야, 괜찮아. 아빠에게 이러지 마세요. 아이들에게는 아무 잘못 없어요. 입 닥쳐. 지금 당장 나가. 내 눈앞에 다시는 나타나지 마. 너희들은 내 가문에서 영원히 지워버릴 존재들이야. 김현우는 경비원들을 불렀다. 덩치 큰 경비원들이 들어와 이지혜와 세 딸을 거칠게 끌어내기 시작했다.
이지혜는 절규했다. 안 돼요. 가지 마세요. 여보 제발. 하지만 그녀의 애원은 김현우의 귀에 닿지 않았다. 그는 차가운 눈빛으로 그들을 지켜보고 있었다. 마치 쓰레기를 내다버리는 듯한 표정이었다. 세 딸은 엄마의 손을 붙잡고 저항했지만 그들의 작은 몸으로는 덩치 큰 경비원들을 이길 수 없었다. 그들은 빗속으로 내던져졌다. 차가운 빗줄기가 그들의 몸을 흠뻑 적셨고 번개는 그들의 비참한 모습을 더욱 선명하게 비췄다. 낡은 가방 몇 개가 그들의 옆에 나뒹굴었다. 그것이 그들이 가진 전부였다. 이지혜는 빗물과 눈물로 범벅이 된 얼굴로 김현우의 저택을 올려다보았다. 창문 너머로 김현우의 비웃는 듯한 그림자가 보였다. 그녀의 가슴 속에서는 뜨거운 분노가 치솟았다. 20년 동안 그녀는 김현우를 사랑했다. 그를 위해 모든 것을 희생했지만 돌아온 것은 배신과 모욕뿐이었다. 그녀는 주먹을 꽉 쥐었다. 빗물에 젖은 그녀의 입술 사이로 나직이 속삭이는 소리가 흘러나왔다. 김현우, 당신은 오늘 내게서 모든 것을 빼앗아갔어. 하지만 기억해. 뿌린 대로 거둘 거야. 내가 이 세 딸과 함께 반드시 당신에게 모든 것을 되갚아 줄 거야. 당신이 버린 이 수치스러운 존재들이 당신의 모든 것을 파멸시킬 것이야. 내가 당신에게 영원히 지워지지 않는 낙인을 찍어줄 거야. 20년 후에 당신은 내가 누구인지 깨닫게 될 거야. 그녀의 목소리는 빗소리에 묻혀 사라졌지만 그 맹세는 그녀의 심장 속에 깊이 새겨졌다. 그녀는 세 딸의 손을 꽉 잡았다. 연우, 서연, 지은은 엄마의 눈물을 보며 더욱 서럽게 울었다. 그들의 작은 마음 속에도 아버지에 대한 깊은 상처와 배신감이 새겨졌다. 그들은 이제부터 서로만을 의지해야 했다. 이지혜는 아이들을 품에 안고 빗속을 터벅터벅 걸어갔다.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알 수 없었다. 그들의 앞에는 어둠과 절망만이 펼쳐져 있었다. 웅장한 저택의 불빛은 점점 더 희미해져 갔고 그들의 그림자는 빗속에서 점점 더 왜소해져 갔다. 하지만 이지혜의 눈빛은 결코 흔들리지 않았다. 그녀는 이제 어머니로서 그리고 한 사람의 인간으로서 자신의 딸들을 위해 그리고 자신을 위해 싸워야 할 때가 왔음을 직감했다. 그녀의 손에 잡힌 세 딸의 작은 손은 그녀에게 삶의 이유이자 복수를 향한 원동력이 되었다. 그들이 사라진 후 김현우는 거실에 홀로 서 있었다. 그는 차가운 와인잔을 들고 창밖을 내다보았다. 폭풍은 여전히 거셌지만 그의 마음은 평온했다. 이제야 이 지긋지긋한 것들에게서 벗어났군. 이제 내게 남은 것은 아들을 낳아줄 새로운 아내뿐이야. 그는 새로운 시작을 꿈꾸며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다. 그의 머릿속에는 이지혜와 세 딸의 존재는 이미 깨끗하게 지워진 듯했다. 그는 자신이 저지른 잔혹한 행위가 어떤 결과를 초래할지 꿈에도 상상하지 못했다. 그의 오만함은 언젠가 그를 집어삼킬 거대한 파도를 만들어내고 있었다. 서울의 눅눅한 지하 단칸방은 김현우의 저택과는 비교할 수 없는 초라한 공간이었다. 하지만 이지혜에게는 그곳이 세 딸과 함께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유일한 보금자리였다. 빗물 새는 천장 아래 그녀는 낡은 이불을 덮고 잠든 아이들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그들의 작은 얼굴에는 두려움과 슬픔의 흔적이 남아 있었지만 그녀는 그들이 절대로 좌절하지 않을 것이라고 다짐했다. 이재민은 이지혜의 오랜 친구이자 고등학교 동창이었다. 이지혜가 김현우에게 버림받았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그는 한달음에 달려와 그녀와 아이들에게 쉼터를 제공해 주었다. 그는 작은 동네 미용실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그의 미용실 한켠에
이지혜가 작은 옷 수선 가게를 차릴 수 있도록 배려해 주었다. 지혜야, 힘들겠지만 포기하지 마. 너는 강한 여자야.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다시 일어서야지. 이재민의 따뜻한 위로는 이지혜에게 큰 힘이 되었다. 이지혜는 밤낮 없이 일했다. 낡은 재봉틀 소리가 단칸방을 가득 채웠다. 그녀는 손님들의 옷을 수선하고 때로는 간단한 옷을 직접 만들어 팔았다. 그녀의 손은 거칠어졌고 눈은 항상 피곤에 절어 있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속에는 오직 한 가지 목표만이 선명하게 자리 잡고 있었다. 바로 김연우에게 복수하는 것. 그리고 세 딸을 김연우보다 훨씬 더 성공하고 행복한 사람으로 키워내는 것이었다. 그녀는 아이들에게 끊임없이 김연우의 잔혹함을 이야기해 주었다. 너희 아빠는 너희를 버린 사람이야. 너희가 여자라는 이유만으로 쓰레기처럼 내다버린 사람이야. 세상은 불공평하고 약한 자는 언제나 짓밟히게 되어 있어. 하지만 너희는 약해지지 마. 이 세상의 부당함에 맞서 싸우고 너희를 무시했던 사람들에게 너희의 가치를 증명해야 해. 그녀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그 속에는 강렬한 복수심이 담겨 있었다. 그녀는 아이들에게 단순히 증오를 심어주는 것이 아니라 그 증오를 성공을 위한 원동력으로 삼도록 가르쳤다. 세 딸은 엄마의 가르침을 스펀지처럼 흡수했다. 그들은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아버지가 자신들을 버렸다는 사실을 똑똑히 기억하고 있었다. 첫째 연우는 어릴 때부터 총명하고 리더십이 강했다. 그녀는 엄마의 아픔을 가장 가까이에서 지켜보았고 김연우에 대한 분노를 가슴속에 가장 깊이 품고 있었다. 그녀는 차가운 이성과 뛰어난 분석력으로 모든 상황을 판단하는 아이로 자랐다. 그녀는 엄마에게 이렇게 말했다. 엄마, 제가 김연우보다 더 큰 회사를 만들어서 그 사람을 무릎 꿇게 할 거예요. 그녀의 눈빛은 불꽃처럼 타올랐다. 그녀는 경제학을 전공하며 밤낮 없이 공부해 수석으로 졸업했고 졸업 후에는 대기업에 입사하여 최단기간에 임원으로 승진하는 기염을 토했다. 그녀는 늘 기회를 엿보며 김연우의 회사와 관련된 정보를 수집했다. 둘째 서연은 강한 정의감과 날카로운 논리력을 지닌 아이였다. 그녀는 아버지가 자신들을 부당하게 대했다는 사실에 분개했고 그 부당함을 바로잡기 위해 법률가가 되겠다고 다짐했다. 그녀는 법학을 공부하며 수많은 밤을 새웠고 결국 사법고시에 합격하여 능력 있는 변호사가 되었다. 그녀는 약자들의 편에 서서 불의와 맞서 싸우는 것을 주저하지 않았다. 서연은 김연우의 과거 행적에 대한 법률적인 허점을 찾고 그를 법의 심판대에 세우기 위한 증거를 수집하는 데 몰두했다. 막내 지은은 어릴 때부터 감수성이 풍부하고 예술적인 재능이 뛰어났다. 그녀는 아버지에게서 버림받았다는 상처를 예술로 승화시키려 노력했다. 그녀는 패션 디자인을 전공하며 자신만의 독특한 스타일을 구축했고 졸업 후에는 자신만의 브랜드를 론칭하여 유명 디자이너로 이름을 날렸다. 그녀의 디자인은 강인하고 독립적인 여성의 아름다움을 표현하며 많은 사람들의 공감을 얻었다. 지은은 언론과 방송에 자주 출연하며 폭넓은 인맥을 쌓았고 이를 통해 김연우의 사회적 이미지를 실추시키는 데 기여할 방법을 모색했다. 그녀는 김연우가 가장 아끼는 것이 명예와 체면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세 자매는 각자의 분야에서 최고의 자리에 오르기 위해 피나는 노력을 했다. 그들의 성공은 단순히 개인적인 성취가 아니었다. 그것은 김연우에게 복수하기 위한 그리고 자신들을 버린 아버지에게 자신들의 가치를 증명하기 위한 처절한 싸움이었다. 그 사이 김연우는 이지혜와 세 딸을 내쫓은 후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 그는 명문가 출신의 젊고 아름다운 여성과 재혼하여 꿈에 그리던 아들
김민준을 얻었다. 김현우는 민준을 애지중지 키웠고 그에게 모든 재산과 기업을 물려줄 것이라고 공언했다. 그는 자신이 완벽한 가정을 이루었다고 믿었고 과거의 모든 흔적을 지우려 애썼다. 그의 기억 속에는 이지혜와 세 딸의 존재가 깨끗하게 지워진 듯했다. 그는 자신의 삶이 완벽하다고 착각하며 오만함의 극치를 달리고 있었다. 김현우는 자신의 성공에 도취되어 더욱더 교만해졌다. 그는 자신의 방식이 옳았음을 확신하며 자신에게 반대하는 사람들을 무자비하게 짓밟았다. 그의 사업은 겉으로는 번창하는 듯 보였지만 내부적으로는 많은 부조리와 불법적인 행위들이 쌓여가고 있었다. 그는 자신의 권력과 재력을 이용해 모든 것을 통제할 수 있다고 믿었기에 그 어떤 위험도 개의치 않았다. 2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 이지혜는 이제 중년의 여인이 되었지만 그녀의 눈빛은 여전히 강렬했다. 세 딸은 각자의 분야에서 눈부신 성공을 거두었다. 그들은 이제 김현우의 그림자 아래에서 고통받던 어린 소녀들이 아니었다. 그들은 자신들의 힘으로 세상을 움직일 수 있는 강인한 여성들로 성장했다. 이지혜는 딸들의 눈부신 성장을 보며 뿌듯함을 느꼈지만 동시에 가슴 한켠에는 복수심의 불꽃이 더욱 거세게 타올랐다. 그녀는 김현우가 자신들을 버린 대가를 치르게 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엄마, 이제 시작이에요. 우리가 그 사람에게 모든 것을 되갚아줄 때가 왔어요. 연우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속에는 칼날 같은 결의가 담겨 있었다. 서연은 법률 서류 뭉치를 품에 안고 말했다. 그 사람의 모든 불법적인 행위들을 다 찾아냈어요. 법의 심판을 받게 할 거예요. 지은은 자신이 디자인한 드레스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그리고 그 사람이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명예도 산산조각 낼 거예요. 이지혜는 세 딸의 손을 잡았다. 그들의 눈빛은 하나같이 강렬한 결의로 빛나고 있었다. 20년 전 그날 밤, 빗속에서 맹세했던 복수의 서약은 이제 현실이 될 준비가 되어 있었다. 김현우는 자신이 버렸던 수치스러운 존재들이 얼마나 무서운 존재로 변해 돌아올지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 그의 왕국은 이제 그가 가장 무시했던 여자들의 손에 의해 서서히 무너지기 시작할 것이었다. 복수의 칼날은 이미 그의 심장을 향해 겨눠지고 있었다. 복수의 씨앗은 20년 동안 굳건히 뿌리 내렸고 이제 그 싹은 걷잡을 수 없는 거대한 나무로 자라 김현우를 옥죄어 오기 시작했다. 이지혜와 세 딸의 복수 계획은 치밀하고 다층적이었다. 각자의 분야에서 쌓아 올린 능력과 인맥을 바탕으로 그들은 김현우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들을 하나씩 파괴해 나갔다. 첫째 연우는 김현우의 핵심 사업인 K그룹에 침투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그녀는 오랫동안 K그룹의 계열사들을 면밀히 분석하고 그들의 취약점을 파악했다. 연우는 자신의 회사가 보유한 막대한 자금력과 뛰어난 정보력을 이용해 K그룹의 가장 핵심적인 자회사인 K건설의 주식을 조용히 매집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시장에 파동을 일으키지 않으면서도 꾸준히 지분을 늘려나갔고 아무도 눈치채지 못하게 K건설의 최대 주주로 등극했다. 그녀의 행보는 너무나 은밀하고 빨랐기에 김현우는 그녀의 존재를 전혀 알지 못했다. 그저 시시한 투자자 중 한 명이 자신의 회사를 넘보고 있다고만 생각할 뿐이었다. 이게 다 누구 짓이야? K건설 주가가 왜 이렇게 요동치는 거지? 감히 내 회사를 넘보는 작자들이 어디 있다는 거야? 김현우는 분노에 차 비서실에 소리쳤다. 하지만 그는 연우의 존재를 알지 못했다. 연우는 김현우의 반응을 비웃으며 조용히 다음 단계를 준비했다. 그녀는 K건설의 이사회에 자신의 측근들을 심어 넣었고 김현우의 방만한 경영과 불법적인 자금 유용 사실들을 수집했다.
그녀의 목표는 K건설을 김현우의 손아귀에서 완전히 빼앗아 오는 것이었다. 둘째, 서연은 법률적인 측면에서 김현우를 압박했다. 그녀는 김현우가 20년 전 자신들을 내쫓은 이후 자신의 사업을 확장하는 과정에서 저질렀던 수많은 불법 행위들을 파헤쳤다. 서연은 그의 기업 비리, 탈세, 그리고 노동법 위반 사례들을 끈질기게 추적했다. 그녀는 김현우와 관련된 수십 건의 소송 자료와 증인 진술을 확보하기 위해 밤낮 없이 일했다. 그녀는 특히 김현우가 경쟁업체를 불법적인 방법으로 인수합병하는 과정에서 저질렀던 수많은 부당 행위들에 주목했다. 서연은 김현우에게 피해를 입었던 수많은 사람들을 찾아다녔다. 그들 중에는 김현우에게 모든 것을 빼앗기고 길거리로 나앉았던 소상공인, 부당 해고당한 노동자, 그리고 그의 권력에 짓밟혔던 약자들이 있었다. 그들은 김현우에 대한 깊은 증오를 품고 있었지만 그의 보복이 두려워 감히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있었다. 서연은 그들을 설득하고 법적인 지원을 약속하며 그들의 용기를 북돋아 주었다. 그녀는 한때 김현우의 비자금 관리를 담당했던 전직 회계사 박기태를 찾아갔다. 박기태는 김현우의 협박 때문에 숨어 지내고 있었지만 서연의 끈질긴 설득과 정의를 향한 열정에 감동받아 결국 김현우의 비리 증거를 넘겨주기로 결심했다. 박기태는 김현우가 수년간 저질렀던 수십억 원대의 횡령 및 배임 혐의에 대한 결정적인 자료들을 서연에게 건넸다. 그 자료들은 김현우가 자신의 아들을 명의로 내세워 불법적인 투자를 하고 비자금을 조성했으며 심지어는 정재계 인사들에게 뇌물을 건넨 흔적까지 담고 있었다. 김현우는 겉으로는 완벽한 사업가처럼 보이지만 그의 내면은 썩어 문드러져 있습니다. 그는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어떤 불법적인 행위도 서슴지 않는 파렴치한 인간입니다. 박기태는 떨리는 목소리로 증언했다. 그의 증언은 서연의 복수 계획에 결정적인 힘을 실어주었다. 막내 지은은 자신의 명성과 사회적 영향력을 이용해 김현우의 이미지를 실추시키는 데 주력했다. 그녀는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김현우의 회사가 생산하는 제품의 품질 문제와 노동 착취 문제를 은근히 언급하며 대중의 비판을 유도했다. 그녀는 자신의 SNS에 의미심장한 글을 올리거나 김현우가 과거에 저질렀던 비도덕적인 행위들을 암시하는 디자인 작품을 발표하기도 했다. 지은의 영향력은 상상 이상이었다. 그녀의 말 한마디, 행동 하나하나가 언론의 주목을 받았고 대중의 반응은 뜨거웠다. 그녀의 팬들은 그녀의 암시를 해석하려 애썼고 결국 김현우와 관련된 부정적인 소문들이 사회 전반으로 확산되기 시작했다. 한 번은 지은이 자신의 패션쇼에서 가면을 주제로 한 의상을 선보였다. 모델들은 아름다운 드레스를 입고 있었지만 모두에게는 섬뜩하고 기이한 가면이 씌워져 있었다. 쇼가 끝난 후 지은은 기자회견에서 이렇게 말했다. 인간은 때로 추악한 진실을 감추기 위해 아름다운 가면을 씁니다. 하지만 그 가면은 언젠가 벗겨지기 마련이고 그 안에 숨겨진 진짜 얼굴이 드러나는 순간 모든 것이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그녀의 말은 김현우의 위선적인 모습을 겨냥한 것이었고 언론은 이 발언을 크게 보도하며 김현우에 대한 의혹을 증폭시켰다. 김현우는 지은의 이러한 행보에 분노했다. 저 건방진 계집애가 감히 내 명예에 흠집을 내려 해. 내가 누군지 똑똑히 보여줄 거야. 그는 지은을 고소하겠다고 협박했지만 지은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다. 그녀는 이미 그의 모든 약점을 쥐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세 자매는 각자의 자리에서 김현우를 조여오는 동시에 서로 긴밀하게 협력했다. 연우는 서연에게 김현우의 회사 내부 자료를 제공했고 서연은 지은에게 김현우와 관련된 법률적인 조언을 해주었다. 지은은 연우와 서연의 활동을
대중에게 은밀히 알리며 여론을 형성하는 데 일조했다. 그들은 완벽한 하나의 팀이었다. 이지혜는 딸들의 뒤에서 묵묵히 그들을 지지하고 응원했다. 그녀는 딸들이 복수심에만 사로잡혀 자신을 잃지 않도록 조언했고, 때로는 지친 딸들에게 따뜻한 위로를 건넸다. 그녀는 김현우에게 복수하는 것이 중요했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딸들이 행복하고 온전한 삶을 사는 것이라고 믿었다. 하지만 김현우도 가만히 있지만은 않았다. 그는 서서히 자신의 주변을 위협하는 존재들의 정체를 파악하기 시작했다. 특히 K건설의 주가 하락과 자신의 비서실에서 벌어지는 수상한 움직임들은 그를 불안하게 만들었다. 그는 자신의 정보망을 총동원하여 자신을 노리는 세력이 누구인지 알아내려 애썼다. 그리고 마침내 그는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었다. 자신의 회사를 위협하고 자신의 비리를 파헤치고 자신의 명예를 실추시키려 하는 존재들이 다름 아닌 자신이 20년 전 내쫓았던 이지혜와 세 딸이라는 것을 그는 처음에는 믿을 수 없다는 듯 웃음을 터뜨렸다. 겨우 그 수치스러운 계집애들이 감히 내게 대항하겠다고 하 어림없는 소리. 하지만 그의 웃음은 곧 싸늘한 분노로 변했다. 그의 눈은 광기로 번들거렸다. 그는 자신의 오만함이 불러온 결과에 대한 후회보다는 자신을 배신한 그들에게 대한 증오심에 불탔다. 김현우는 맹세했다. 자신이 그들을 철저히 짓밟고 그들의 모든 것을 파괴해버리겠다고. 20년 전 그들을 내쫓았던 것보다 훨씬 더 비참하게 만들어주겠다고. 그는 자신의 오랜 비서이자 오른팔인 최 실장을 불러 말했다. 최 실장, 내가 20년 전 내쫓았던 이지혜와 그 계집애들의 모든 것을 파헤쳐 와, 그들이 지금 어디서 뭘 하고 있는지, 누구와 만나는지, 숨겨진 재산은 없는지 모조리 알아내. 그리고 그들을 완전히 끝장낼 방법을 찾아와. 김현우의 목소리는 싸늘했지만 그 속에는 이전과는 다른 깊은 불안감이 서려 있었다. 그의 왕국이 흔들리기 시작하고 있었다. 그가 뿌린 씨앗이 이제 거대한 재앙이 되어 그에게로 돌아오고 있었다. 복수의 칼날은 이미 그의 목덜미에 닿아 있었다. 김현우는 자신이 심어놓은 정보망을 통해 이지혜와 세 딸의 존재를 확인하고 경악했다. 그들이 각자의 분야에서 성공을 거두며 자신에게 복수의 칼날을 겨누고 있다는 사실은 그의 오만함에 큰 상처를 주었다. 그는 분노에 휩싸였지만 동시에 알 수 없는 불안감에 휩싸였다. 20년 전 자신이 잔혹하게 내쫓았던 수치스러운 존재들이 이렇게 강대한 모습으로 돌아올 줄은 꿈에도 상상하지 못했던 것이다. 그는 즉시 자신의 오랜 비서이자 오른팔인 초의 실장에게 이지혜와 세 딸을 막을 방법을 강구하라고 지시했다. 그 계집애들을 당장 막아 내 사업을 망치고 내 명예를 더럽히려는 그들을 절대 용서할 수 없어. 김현우의 목소리는 광기로 떨렸다. 그의 눈빛은 사냥감을 노리는 맹수처럼 날카로웠다. 최 실장은 김현우의 명령에 따라 이지혜와 세 딸의 행방을 추적하고 그들의 사업을 방해할 방법을 모색했다. 그는 연우가 K건설의 최대 주주가 된 사실을 파악하고 그녀의 경영권 행사를 저지하기 위해 온갖 편법을 동원했다. 서연이 확보한 증거를 무효화시키기 위해 증인들을 협박하고 법정에서 거짓 증언을 하도록 사주했다. 지은의 명예를 실추시키기 위해 언론에 그녀에 대한 악성 루머를 퍼뜨리기도 했다. 하지만 세 자매는 최 실장의 방해 공작에도 불구하고 흔들리지 않았다. 그들은 김현우의 다음 수를 예측하고 철저하게 대비했다. 연우는 최 실장의 주가 조작 시도를 역이용하여 K건설의 주가를 더욱 폭락시켰고, 서연은 김현우의 협박에 넘어가지 않는 용기 있는 증인들을 찾아내 추가 증거를 확보했다. 지은은 자신에 대한 루머를 정면으로 반박하며 오히려 대중의 지지를 얻어냈다.
그들은 김현우의 방해 공작을 자신들의 복수 계획에 활용하는 역량을 보여주었다. 김현우가 이지혜와 세 딸을 막기 위해 발버둥 칠수록 그는 점점 더 깊은 수렁에 빠져들었다. 그의 집착은 광기로 변했고 그는 자신의 아들 김민준에게까지 자신의 분노를 표출하기 시작했다. 그는 민준을 닥달하며 자신의 사업을 물려받을 준비를 제대로 하라고 다그쳤다. 민준은 아버지의 이상한 행동과 과도한 집착에 의문을 품기 시작했다. 그는 아버지의 과거에 대해 궁금해졌고 은밀하게 아버지의 행적을 조사하기 시작했다. 민준은 아버지의 서재에서 낡은 사진첩을 발견했다. 그 안에는 젊은 시절의 김현우와 함께 이지혜, 그리고 어린 시절의 연우, 서연, 지은의 사진이 들어있었다. 민준은 충격에 휩싸였다. 그는 아버지에게 이지혜와 세 딸의 존재를 단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었다. 그는 사진 속 세 자매의 해맑은 미소를 보며 묘한 연민을 느꼈다. 그들은 지금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을까? 왜 아버지는 그들을 숨기려 했을까? 민준은 아버지의 사진첩을 단서 삼아 이지혜와 세 딸의 행방을 추적하기 시작했다. 그는 사설 탐정을 고용하여 그들의 과거를 파헤쳤고 이내 충격적인 진실을 마주하게 되었다. 20년 전 자신의 아버지가 이지혜와 세 딸을 무참히 내쫓았다는 사실을, 그리고 그들이 여자라는 이유만으로 버림받았다는 것을 민준은 자신의 아버지가 얼마나 잔인하고 비열한 인간인지 알게 되자 큰 충격을 받았다. 그는 아버지에게 깊은 실망감을 느꼈다. 민준은 이지혜와 세 딸에게 접근했다. 그는 그들에게 아버지의 과거를 사죄하고 싶었다. 하지만 그들은 민준의 접근을 경계했다. 그들에게 민준은 김현우의 아들이자 자신들을 불행하게 만든 원수의 아들이었기 때문이었다. 특히 연우는 민준을 보자마자 차가운 눈빛으로 경고했다. 김민준 씨, 더 이상 우리 주변을 맴돌지 마세요. 당신은 그 사람의 아들이고 우리는 당신과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민준은 연우의 차가운 반응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았다. 그는 이지혜와 세 딸에게 자신의 진심을 전하려 애썼다. 그는 그들의 복수 계획을 알게 되었고 자신 또한 아버지의 죄를 밝히고 그들을 돕고 싶다고 말했다. 저도 아버지의 죄를 바로잡고 싶습니다. 저는 아버지와 다릅니다. 제발 저를 믿어주세요. 이지혜는 민준의 눈빛에서 진심을 보았다. 그는 김현우와 달랐다. 그의 눈빛에는 죄책감과 함께 정의를 향한 열망이 담겨 있었다. 이지혜는 민준에게 기회를 주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그에게 김현우의 또 다른 비밀, 바로 김현우의 어머니, 즉 민준의 할머니의 죽음에 대한 진실을 밝혀달라고 부탁했다. 이지혜는 김현우의 어머니가 단순한 노환으로 죽은 것이 아니라 김현우에게 살해당했을 가능성을 의심하고 있었다. 그녀는 김현우가 자신의 어머니를 죽이고 재산을 가로챘다는 소문을 들어 알고 있었지만 이를 증명할 증거가 없었다. 네 아버지는 자신의 어머니까지 죽일 수 있는 사람이야. 그 진실을 밝혀줘. 그게 네가 우리에게 할 수 있는 유일한 속죄가 될 거야. 이지혜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속에는 강렬한 슬픔과 분노가 담겨 있었다. 민준은 이지혜의 부탁을 받아들였다. 그는 자신의 할머니의 죽음을 둘러싼 의혹을 파헤치기 시작했다. 그는 김현우의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까지 모셨던 낡은 저택의 관리인을 찾아갔다. 관리인은 김현우의 협박 때문에 침묵하고 있었지만 민준의 끈질긴 설득과 진심에 결국 입을 열었다. 관리인의 증언은 충격적이었다. 김현우는 어머니가 쓰러져 병원으로 옮겨진 후 그녀의 병실에 몰래 침입하여 생명유지 장치를 껐다는 것이다. 그 목적은 어머니의 막대한 유산을 가로채기 위함이었다. 김현우의 어머니는 아들의 탐욕을 알고 있었기에
자신의 유산을 모두 자선단체에 기부하려 했다. 하지만 김현우는 그 사실을 알고 어머니가 유언장을 바꾸기 전에 그녀를 살해한 것이었다. 관리인은 증거로 김현우가 어머니의 병실에 몰래 들어가는 장면이 찍힌 낡은 CCTV 영상과 김현우의 어머니가 사망하기 직전 관리인에게 건넨 유언장 사본을 넘겨주었다. 유언장 사본에는 김현우의 어머니가 자신의 모든 유산을 자선단체에 기부하고 김현우에게는 단 한 푼도 남기지 않겠다는 내용이 명확하게 명시되어 있었다. 민주는 이 모든 사실을 알게 되자 큰 충격과 고통에 휩싸였다. 자신의 아버지가 자신의 어머니까지 살해한 파렴치한 인간이었다는 사실은 그를 절망에 빠뜨렸다. 그는 자신의 아버지에게 깊은 환멸을 느꼈다. 그의 마음속에는 아버지에 대한 마지막 남은 존경심마저 산산조각 났다. 그는 이지혜와 세 딸에게 이 모든 증거를 넘겨주었다. 서연은 이 증거들을 바탕으로 김현우를 살인 혐의로 고발할 준비를 했다. 지은은 이 사실을 대중에게 공개하여 김현우의 추악한 민낯을 만천에 드러낼 방법을 모색했다. 연우는 김현우의 회사 주식을 더욱 폭락시켜 그를 완전히 파산시킬 계획을 세웠다. 민주는 이제 이지혜와 세 딸의 복수 계획에 완전히 동참했다. 그는 더 이상 김현우의 아들이 아니었다. 그는 정의를 위해 싸우는 이지혜와 세 딸의 든든한 조력자가 되었다. 그의 마음속에는 아버지에 대한 배신감과 함께 자신에게 진실을 알게 해준 이지혜와 세 자매에 대한 깊은 유대감이 싹트기 시작했다. 그들은 이제 더 이상 과거의 상처에 갇히지 않았다. 그들은 서로를 의지하며 김현우의 잔혹한 통치를 끝장내기 위한 마지막 결전을 준비하기 시작했다. 김현우의 추악한 비밀이 드러나자 세 자매의 복수 계획은 더욱 가속화되었다. 민준의 도움으로 어머니 살해 증거까지 손에 넣게 되면서 그들은 김현우를 완전히 무너뜨릴 수 있는 결정적인 무기를 갖게 된 셈이었다. 하지만 김현우 또한 자신이 위기에 처했음을 직감하고 방역에 나섰다. 그의 광기는 극에 달했고 그는 자신의 모든 권력과 인맥을 동원해 세 자매와 민준을 압박하기 시작했다. 첫째 연우는 K건설의 주가를 조작하고 김현우의 부하들을 동원해 자신에게 불리한 정보를 흘리며 여론을 조작하려 했다. 그는 연우를 투기꾼으로 몰아붙여 그녀의 경영권 행사를 막으려 했다. 하지만 연우는 김현우의 수를 미리 읽고 대비했다. 그녀는 김현우의 주가 조작 시도를 역이용하여 K건설의 주가를 더욱 폭락시켰고 김현우의 자산 가치를 더욱 떨어뜨렸다. 동시에 그녀는 김현우의 숨겨진 비자금 계좌와 해외 은닉 재산을 추적하여 금융당국에 제보했다. 그녀의 목표는 김현우의 모든 재산을 몰수하고 그를 빈털터리로 만드는 것이었다. 둘째 서연은 김현우의 살인 혐의를 입증하기 위한 법률적인 준비를 서둘렀다. 그녀는 관리인의 증언과 CCTV 영상, 그리고 유언장 사본을 바탕으로 김현우를 살인죄로 고발했다. 김현우는 서연의 고발에 경악했지만 그의 변호사들은 서연의 증거가 조작되었다고 주장하며 재판을 지연시키려 애썼다. 서연은 법정에서 김현우의 잔혹한 본성을 낱낱이 파헤쳤다. 그녀는 김현우가 자신의 어머니를 살해한 동기가 탐욕이며 그가 과거에도 자신의 이익을 위해 수많은 사람들을 희생시켰다고 주장했다. 그녀의 논리적인 변론과 명확한 증거는 법정을 술렁이게 했다. 막내 지은은 자신의 영향력을 이용해 김현우의 추악한 민낯을 대중에게 공개했다. 그녀는 자신의 SNS의 익명으로 김현우의 과거 행적과 살인 혐의에 대한 단서들을 흘렸고 이는 삽시간에 온라인 커뮤니티와 언론을 통해 퍼져나갔다. 대중은 충격과 분노에 휩싸였다. 김현우에 대한 비난 여론이 들끓었고 그의 회사 제품 불매 운동이 확산되기 시작했다. 지은은 한 TV 시사 프로그램에 출연하여
김현우가 자신의 어머니를 살해했다는 사실을 간접적으로 언급하며 그가 가면 뒤에 숨겨진 추악한 악마라고 비판했다. 그녀의 발언은 사회 전반에 큰 파장을 일으켰다. 김현우는 모든 것을 잃을 위기에 처하자 더욱더 발악했다. 그는 자신의 아들 김민준을 불러들였다. 민준아, 네가 날 도와야 해. 저 계집애들이 날 파멸시키려 하고 있어. 저들이 네 할머니를 죽였다고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민준은 아버지의 거짓말에 분노했다. 아버지, 그만하세요. 저는 모든 진실을 알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어머니를 살해한 증거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를 낳아주신 어머니와 누나들을 잔인하게 내쫓은 사실도요. 아버지는 더 이상 저의 아버지가 아닙니다. 김현우는 민준의 뺨을 거칠게 후려갈겼다. 건방진 놈, 감히 내까짓게 어디다 대고 훈계질이야. 네가 날 배신하다니 너도 저 계집애들과 한패거리였구나. 그는 민준에게 총을 겨눴다. 내 아들이 아니라면 너도 필요 없어. 절체절명의 순간 연우, 서연, 지은이 나타났다. 그들은 민준을 보호하기 위해 김현우의 앞을 가로막았다. 김현우, 더 이상 당신의 악행은 통하지 않아. 우리는 당신을 반드시 법의 심판대에 세울 거야. 연우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김현우는 세 자매를 향해 총을 겨눴다. 그의 눈은 광기로 번들거렸다. 그래, 다 죽여버릴 거야. 너희들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어. 내 모든 것을 빼앗아간 너희들을 절대 용서하지 않을 거야. 그때 민주는 김현우의 손을 붙잡고 총을 빼앗으려 했다. 몸싸움이 벌어졌고 총성이 울려 퍼졌다. 총알은 김현우의 팔을 스쳐 지나갔다. 김현우는 고통에 신음하며 주저앉았다. 경찰이 들이닥쳤다. 그들은 김현우를 체포했다. 김현우는 격렬하게 저항했지만 이미 그의 시대는 끝이 났다. 그는 수갑이 채워진 채 끌려나가면서도 세 자매와 민준을 향해 이를 갈았다. 그의 눈빛은 증오로 가득했지만 더 이상 그들을 해칠 수 없었다. 김현우의 체포 소식은 전국을 뒤흔들었다. 그의 모든 비리와 살인 혐의가 언론을 통해 공개되자 대중은 경악을 금치 못했다. K그룹은 주가가 폭락하고 불매 운동이 확산되면서 파산 위기에 처했다. 김현우의 명예는 땅에 떨어졌고 그는 사회적으로 완전히 매장되었다. 세 자매는 복수에 성공했지만 그들의 마음은 여전히 무거웠다. 그들은 김현우에게서 모든 것을 되찾았지만 20년 동안 쌓였던 상처와 아픔은 쉽게 치유되지 않았다. 이지혜는 딸들을 품에 안고 말했다. 얘들아, 이제 다 끝났어. 우리는 이겼어. 하지만 이 복수가 우리를 더 이상 고통스럽게 만들지 않도록 해야 해. 이제는 너희들 자신을 치유할 시간이야. 그들은 복수가 끝났다는 허탈감과 함께 과거의 상처가 다시금 떠오르는 고통을 겪어야 했다. 연우는 밤마다 악몽에 시달렸고 서연은 자신이 너무 잔인하게 복수한 것은 아닌지 자책했다. 지은은 자신의 명성이 김현우를 파멸시키는데 사용되었다는 사실에 죄책감을 느꼈다. 민준 또한 아버지의 추악한 진실을 마주하면서 깊은 고통에 시달렸다. 하지만 그들은 서로를 의지하며 상처를 치유해 나갔다. 이지혜는 딸들과 민준에게 따뜻한 위로와 격려를 아끼지 않았다. 그들은 함께 과거의 아픔을 이야기하고 서로의 상처를 보듬어 주었다. 민준은 세 자매에게 진심으로 사죄했고 그들의 가족이 될 수 있도록 노력했다. 이지혜는 김현우를 법적으로 심판했지만 개인적인 차원에서 그를 용서할지 여부는 여전히 그녀의 숙제로 남아있었다. 그녀는 복수가 모든 것을 해결해 주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다. 진정한 평화는 용서에서 온다는 것을, 하지만 그 용서는 너무나 어려운 일이었다. 그들은 이제 김현우로부터 완전히 벗어났다.
하지만 그들이 걸어온 복수의 길은 그들에게 지울 수 없는 흔적을 남겼다. 그들은 이제 그 흔적들을 치유하고 새로운 삶을 시작해야 할 때였다. 그들의 앞에는 여전히 험난한 길이 놓여 있었지만 그들은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그들에게는 사랑하는 가족이 있었고 서로를 지지해주는 든든한 버팀목이 있었다. 김현우는 모든 것을 잃었다. 그의 왕국은 산산조각났고 그의 명예는 바닥에 떨어졌다. 언론은 연일 그의 추악한 민낯을 폭로했고 대중은 그에게 등을 돌렸다. 그는 횡령, 배임 사기, 그리고 살인 혐의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았다. 법정에서는 이지혜와 세 딸, 그리고 김민준의 증언이 이어졌고 결정적인 증거들이 제시되었다. 김현우는 끝까지 자신의 죄를 부인하며 발악했지만 그의 거짓말은 더 이상 통하지 않았다. 결국 법원은 김현우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어머니 살해 혐의와 이지혜와 세 딸을 내쫓은 후 저질렀던 모든 범죄에 대해 그는 합당한 대가를 치르게 되었다. 그의 얼굴에는 절망과 함께 깊은 광기가 서려 있었다. 그는 감옥으로 향하는 차 안에서 창밖을 내다보았다. 한때 자신의 것이었던 거대한 빌딩들과 화려한 거리들이 스쳐 지나갔다. 그는 그 모든 것을 잃었다. 그의 마음속에는 아무것도 남지 않았다. 오직 공허함과 뒤늦은 후회만이 가득했다. 감옥에서의 삶은 김현우에게 지옥과도 같았다. 그는 한때 모든 것을 가졌던 재벌 총수였다. 하지만 이제 그는 차가운 감방에서 죄수복을 입고 하루하루를 버텨야 했다. 그의 주변에는 그를 비난하고 조롱하는 사람들 뿐이었다. 그는 밤마다 악몽에 시달렸다. 꿈속에서 그는 20년 전 그날 밤에 빗소리를 들었다. 빗속에서 자신에게 절규하던 이지혜와 세 딸의 모습이 생생하게 떠올랐다. 그들의 눈물, 그들의 절규, 그리고 이지혜의 싸늘한 맹세가 그의 귓가에 맴돌았다. 김현우, 당신은 오늘 내게서 모든 것을 빼앗아갔어. 하지만 기억해, 뿌린 대로 거둘 거야. 그는 자신이 저지른 짓을 후회하기 시작했다. 권력과 재산을 향한 맹목적인 집착이 그를 얼마나 잔인하고 비열한 괴물로 만들었는지 깨달았다. 그는 자신의 아들 김민준에게까지 총을 겨눴던 순간을 떠올리며 몸서리쳤다. 그는 자신의 손으로 모든 것을 파괴했다. 가족, 명예, 그리고 삶의 모든 의미를. 이지혜와 세 딸은 김현우의 몰락을 지켜보았다. 그들은 마침내 복수에 성공했다. 하지만 그들의 마음은 기쁨보다는 복잡한 감정으로 가득했다. 승리했지만 그 과정에서 입은 상처는 너무나 깊었다. 연우는 밤낮 없이 일하며 성공을 향해 달려왔지만 그녀의 마음 한켠에는 여전히 차가운 얼음이 자리 잡고 있었다. 서연은 정의를 실현했지만 그 과정에서 인간의 추악한 본성을 너무나 많이 보았기에 마음이 지쳐 있었다. 지은은 자신의 재능을 복수에 사용했다는 사실에 대한 회의감을 떨쳐낼 수 없었다. 이지혜는 딸들의 모습을 보며 안타까움을 느꼈다. 그녀는 딸들이 복수심에만 사로잡혀 자신을 잃어가는 것을 원치 않았다. 얘들아, 이제 복수는 끝났어. 그 사람은 자신의 죄값을 치르게 될 거야. 하지만 이제는 너희들 자신의 삶을 살아야 해. 과거의 상처에 갇혀 있지 마. 너희는 그 사람처럼 되지 않을 거야. 너희는 훨씬 더 따뜻하고 아름다운 영혼을 가진 사람들이니까. 이지혜는 딸들에게 용서와 치유의 중요성을 일깨워주려 노력했다. 그녀는 딸들을 데리고 오랜만에 고향을 찾았다. 그곳에서 그들은 어린 시절의 추억을 떠올리며 서로의 상처를 보듬어 주었다. 이지혜는 딸들에게 김현우를 용서하는 것이 그를 위한 것이 아니라 자신들을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용서는 미워하는 마음을 놓아주는 것이란다.
그래야 우리가 진정으로 자유로워질 수 있어. 민준 또한 아버지의 몰락을 지켜보며 깊은 고뇌에 빠졌다. 그는 아버지의 죄를 밝히는데 일조했지만 동시에 자신의 아버지라는 존재에 대한 혼란과 고통을 느꼈다. 이지혜와 세 자매는 민준에게 따뜻한 위로를 건넸다. 그들은 민준이 김현우와는 다른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에 그를 가족으로 받아들이기로 했다. 민준은 그들과 함께 자신의 상처를 치유해 나갔다. 감옥에 갇힌 김현우는 하루하루 수척해져 갔다. 그의 자만심은 산산조각 났고 그의 육체와 정신은 피폐해졌다. 그는 더 이상 과거에 오만하고 독선적인 김현우가 아니었다. 그는 이제 자신의 죄를 깊이 후회하는 한심하고 초라한 늙은이에 불과했다. 하지만 그의 후회는 너무나 늦은 것이었다. 그가 버린 가족들은 이미 그 없이도 강하고 행복한 삶을 살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세월은 강물처럼 흘렀다. 김현우의 그림자가 거친 후 이지혜와 세 딸의 삶은 비로소 진정한 빛을 되찾았다. 그들은 복수를 통해 얻은 승리감과 함께 오랜 상처를 치유하고 새로운 삶을 개척해 나갔다. 첫째 연우는 김현우의 K그룹을 완전히 해체한 후 자신의 회사를 더욱 성장시켰다. 그녀는 윤리적인 경영과 투명한 지배 구조를 바탕으로 기업을 운영했고 직원 복지와 사회 공헌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그녀의 회사는 단순한 이윤 추구를 넘어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모범적인 기업으로 성장했다. 연우는 일에 매달리는 워커홀릭에서 벗어나 비로소 진정한 행복의 의미를 찾아가기 시작했다. 그녀는 사업적으로 성공했을 뿐만 아니라 오랫동안 함께 일해온 믿음직한 동료와 사랑에 빠져 가정을 이루었다. 그녀의 가정은 김현우의 집과는 달리 사랑과 존중으로 가득 찼다. 둘째 서연은 법무법인을 설립하여 약자들의 편에 서서 불의와 맞서 싸우는 변호사로서의 삶을 이어갔다. 그녀는 김현우 사건을 통해 얻은 경험을 바탕으로 권력형 비리와 사회적 약자들을 짓밟는 범죄자들을 상대로 끊임없이 싸웠다. 그녀의 법무법인은 정의를 실현하는 상징적인 존재가 되었고 그녀는 많은 이들에게 희망을 주는 존재로 존경받았다. 서연은 정의를 위해 싸우는 강인한 변호사이면서도 마음속 깊이 사랑과 연민을 품고 있었다. 그녀는 한 사건을 통해 만난 검사와 사랑에 빠져 결혼했고 그와 함께 정의로운 세상을 만드는 데 기여했다. 막내 지은은 자신의 패션 브랜드를 세계적인 수준으로 성장시켰다. 그녀의 디자인은 단순한 아름다움을 넘어 강인함과 독립적인 여성의 메시지를 담아내며 전 세계 여성들에게 영감을 주었다. 그녀는 자신의 성공을 통해 이지혜와 세 딸이 겪었던 아픔을 세상에 알리고 모든 여성들이 자신의 가치를 깨닫도록 돕는 데 기여했다. 지은은 예술가로서의 삶을 살면서도 따뜻하고 인간적인 면모를 잃지 않았다. 그녀는 한 자선 패션쇼에서 만난 자선 사업가와 결혼하여 행복한 가정을 꾸렸고 그의 재능을 사회에 환원하는 데 힘썼다. 이지혜는 딸들의 눈부신 성장을 보며 뿌듯함을 느꼈다. 그녀는 더 이상 과거의 상처에 갇혀 있지 않았다. 그녀는 복수가 모든 것을 해결해 주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다. 진정한 평화는 용서에서 온다는 것을. 그녀는 작은 옷 수성 가게를 계속 운영하며 소박하지만 행복한 삶을 살았다. 그녀는 동네 주민들과 소통하며 따뜻한 공동체의 일원으로 자리 잡았다. 20년의 세월이 흘러 김현우는 차가운 감옥에서 석방되었다. 그는 예전에 오만하고 위압적이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백발이 성성하고 구부정한 허리에 초췌한 얼굴을 한 늙은이가 되어 있었다. 그의 눈빛에는 삶의 모든 것을 잃은 자의 공허함과
뒤늦은 후회가 가득했다. 그는 갈 곳 없는 떠돌이처럼 거리를 헤매다. 문득 자신이 버렸던 가족들이 떠올랐다. 김현우는 이지혜가 운영하는 작은 옷 수선 가게를 찾아갔다. 가게 앞에는 이지혜가 직접 디자인한 옷들이 걸려 있었고, 가게 안에서는 따뜻한 재봉틀 소리가 흘러나왔다. 김현우는 문 앞에서 한참을 망설였다. 자신의 추악한 과거가 그의 발목을 잡았다. 그는 자신이 그들을 만날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다. 그때 이지혜가 문을 열고 나왔다. 그녀는 김현우를 보자마자 놀랐지만 이내 침착한 표정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빛은 더 이상 증오로 가득 차 있지 않았다. 그 속에는 연민과 함께 삶의 모든 아픔을 초월한 듯한 평화로움이 담겨 있었다. 현우 씨, 오셨군요. 이지혜의 목소리는 잔잔했다. 김현우는 이지혜의 목소리를 듣자 눈물이 터져 나왔다. 그는 무릎을 꿇고 이지혜의 발목을 붙잡았다. 지혜야, 미안하다. 내가 정말 미안하다. 내가 너에게, 그리고 아이들에게 돌이킬 수 없는 죄를 지었어. 용서해다오. 제발. 그의 목소리는 흐느낌으로 일그러졌다. 그는 진심으로 후회하고 있었다. 모든 것을 잃고 나서야 비로소 자신이 얼마나 큰 잘못을 저질렀는지 깨달은 것이었다. 그때 연우, 서연, 지은이 차례로 가게로 들어섰다. 그들은 김현우의 모습을 보고 충격에 휩싸였다. 한때 자신들을 지배하던 권위적인 아버지는 온데간데 없고 초라하고 늙은 죄인만이 그들 앞에 무릎 꿇고 있었다. 세 딸의 눈빛에는 과거의 상처와 함께 복잡한 감정들이 교차했다. 아버지. 연우가 나지막이 입을 열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과거의 아픔이 그대로 담겨 있었다. 서연은 김현우를 노려보았다. 그녀의 눈빛에는 여전히 분노가 남아 있었다. 지은은 김현우의 초라한 모습에 연민을 느꼈지만 동시에 그의 잔혹했던 과거를 잊을 수 없었다. 이지혜는 딸들을 바라보았다. 그녀는 알고 있었다. 딸들이 김현우를 용서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하지만 그녀는 또한 알고 있었다. 진정한 치유는 용서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그녀는 딸들의 손을 잡았다. 얘들아, 이제 그만하자. 이 사람은 자신의 죗값을 치렀어. 그리고 우리도 그 사람에게 모든 것을 되갚아 주었잖아. 이제는 우리 자신을 위해, 그리고 우리 가족을 위해 모든 것을 내려놓을 때야. 이지혜는 김현우의 손을 잡고 일으켜 세웠다. 현우 씨, 당신을 용서할게요. 당신이 우리에게 준 상처는 결코 잊혀지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저는 더 이상 그 상처에 갇혀 살고 싶지 않아요. 당신의 후회가 진심이라면 이제 당신 자신을 용서하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세요. 우리는 당신을 미워하는데 더 이상 우리의 소중한 시간을 낭비하지 않을 거예요. 그녀의 용서는 김현우에게 큰 충격과 함께 따뜻한 위로로 다가왔다. 그는 눈물을 흘리며 이지혜와 세 딸에게 고개를 숙였다. 세 딸은 처음에는 망설였지만 엄마의 눈빛과 말에 결국 김현우를 받아들이기로 했다. 그들은 김현우를 완전히 용서한 것은 아니었지만 더 이상 그를 미워하지 않기로 결심했다. 그들은 자신들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 과거의 족쇄에서 벗어나기로 했다. 김현우는 그날 이후 이지혜의 옷 수선 가게에서 허들의 시를 도우며 소박한 삶을 살았다. 그는 과거의 영광을 완전히 잊고 겸손하고 성실한 모습으로 변했다. 그는 자신의 남은 삶을 죄를 속죄하고 자신에게 용서를 베풀어준 가족들에게 감사하며 보냈다. 그는 더 이상 재벌 회장이 아니었지만 비로소 진정한 인간의 가치를 깨닫게 된 것이었다. 이지혜와 세 딸은 자신들의 힘으로 행복하고 성공적인 삶을 이루었다. 그들은 더 이상 김현우의 그림자 아래에서
고통받지 않았다. 그들은 서로를 의지하고 사랑하며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깨달았다. 20년 전 그날 밤의 빗소리는 이제 희미한 추억이 되었고 그들의 삶은 밝고 따뜻한 햇살로 가득 찼다. 그들은 복수를 통해 정의를 실현했지만 결국 진정한 행복은 용서와 사랑에서 온다는 것을 깨달았다.